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70에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 혹은 황혼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 과연 행복할까?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사랑은 저절로 멀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은 마치 계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저 나이에 연애라니 노망난 거 아니야? 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분들 정말 로맨틱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따뜻한 시선도 있으시겠죠. 과연 70대에 찾은 새 사랑은 노망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수놓을 로망일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 나만의 행복을 찾고 싶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들을 안고 계시죠. 이 나이에 누가 날 좋아할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괜히 자식들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새로운 인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황혼기에는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죠. 특히 나이 많은 연하남 혹은 연상여와의 만남은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더욱 쉽지 않은 도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나이 차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인 고민을 뛰어넘어 70대의 새로운 사랑을 찾고 결혼까지 이뤄낸 놀라운 연상연하 커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어떤 용기와 지혜로 그들의 사랑을 지켜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나이의 숫자가 아닌 마음의 온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따뜻한 사연들. 둘째, 연상연하 커플들이 사회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지혜. 그리고 셋째,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물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 노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든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종종 쓰는 말이죠. 특히 시니어들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젊은 파트너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노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론 예측 불가능하고 주변의 우려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랑의 감정 자체가 노망으로 치부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이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은 그저 손주나 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 혹은 성적인 욕망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겠지라는 비아냥거리는 시선까지 존재하죠. 이러한 편견들은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 친구들과의 멀어짐, 심지어 사회생활에서의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행복한 감정이 외부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숨겨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아닙니까? 이런 감정이 나이에 따라 변질되거나 비난받을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온 시니어들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훨씬 깊이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연상연하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70대 이상의 사랑이 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의 시선과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로망을 이루어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커플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커플은 미자 씨와 준호 씨입니다. 미자 씨는 75세, 준호 씨는 72세로 연상연하 커플이죠. 두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우연처럼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셨습니다. 제가 20살에 결혼해서 줄곧 한 남자만 보고 살아왔어요. 남편이 7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나 싶고 자식들은 다 바쁘고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적적하게 지내다가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석하게 됐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좀 활기찰까 싶어서요. 저는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았어요. 저도 그랬죠. 저녁마다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는데 안 되겠어서 친구 따라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을 가게 됐죠.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걸 내가 뭘 배우나 싶었는데 웃음 거기서 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스마트폰 교육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두 분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죠. 미자 씨는 준호 씨보다 3살 연상이었지만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준호 씨가 저보다 어린데도 어쩜 그렇게 꼼꼼하고 다정한지 몰라요. 제가 스마트폰 조작하는 게 좀 서툴렀거든요. 그럼 준호 씨가 옆에 와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손이 느리다고 짜증 한번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미자 씨는 제 아내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아내는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미자 씨는 늘 밝게 웃으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같이 스마트폰 배우면서 궁금한 것도 많다고 물어보시고 그런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스마트폰 교육은 두 분에게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싹 틔우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연애 감정은 메마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분은 서로에게서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한 동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싶었죠. 주변 시선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준호 씨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지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더라고요.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더 깊고 잔잔한 감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제가 미자 씨한테 우리 데이트할까요? 라고 했을 때 미자 씨가 준호 씨, 우리 나이에 무슨 데이트야? 사람들이 다 웃겠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에 데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좋으면 그게 데이트지. 그렇게 미자 씨를 설득했죠. 준호 씨의 적극적인 대시와 미자 씨를 향한 진심은 결국 미자 씨의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이라는 작은 계기로 시작된 인연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소중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난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자 씨와 준호 씨가 가족과 사회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자 씨와 준호 씨의 사랑 이야기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7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점 때문에 자녀들은 물론 친구들조차 처음에는 두 분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자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특히 큰 반발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냐?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냐? 나이도 어린 남자한테 재산이라도 다 빼앗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요. 마치 제가 어린애가 된 것처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들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은 아버지는 뭐가 되느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예요. 딸들도 처음에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만 했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늘 외로워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엄마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눈치였죠. 그러나 아들들은 끝까지 저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세상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저희 옆자리를 지켜줄 한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미자 씨 자식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연애 소식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을까요?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저는 그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미자 씨 자녀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어요. 저는 재산 같은 건 단 한 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미자 씨의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미자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저는 제 스스로 미자 씨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직 미자 씨 한 사람만 보고 시작한 사랑이었기에 그 어떤 오해도 풀고 싶었고 혹여나 미자 씨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더 나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자 씨보다 나이가 어리니 제가 더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족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준호 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미자 씨의 확고한 행복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점차 밝아지고 활기 넘치는 미자 씨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깊이 전달된 것이죠. 자식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어머니가 외로움 속에서 힘들고 지쳐가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자녀들은 마침내 두 분의 결혼을 허락했고 그렇게 미자 씨와 준호 씨는 주변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결혼식은 호화롭거나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작고 소박하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된 사랑과 따뜻한 축복이 가득했다고 해상합니다. 한 시대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로맨틱한 웨딩 마치는 아니었지만 긴 세월을 인내하고 찾아온 소중한 인연의 결실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미자 씨와 준호 씨는 결혼 후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손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에 앉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웃고 떠듭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찍어주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서로의 옛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며 함께라서 외로움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분은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요.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두 분이 삶으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준호 씨를 만난 후 미자 씨의 삶에는 놀라울 만큼 활력이 돌고 있으며 준호 씨는 늘 미자 씨의 작은 행복까지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성숙한 파트너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자 씨와 준호 씨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시니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80대 연상녀와 70대 연하남의 이야기인데요. 이 커플은 재혼이 아닌 초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분들은 젊은 시절 각자의 길을 걸으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를 만나지 못한 채 각자 오랜 세월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연히 서로를 만나게 된 경우인데요. 평생을 혼자 살아온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둥이 사랑, 세월을 뛰어넘는 로맨스라며 응원과 함께 높아심, 어린 걱정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지만 이 커플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삶의 마지막을 행복으로 채우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사회적 시선과 개인적인 망설임이라는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랑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더 큰 축복이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의 행복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서로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수 내어주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한 편의 시와 같은 로맨틱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하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며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다며 두 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두 분은 젊은 커플들 못지않은 애정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자 씨와 준호 씨 그리고 또 다른 황혼의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깊은 삶의 지혜와 인내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거웠다면 황혼의 사랑은 긴 세월을 견딘 숯불처럼 은은하지만 그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노년의 사랑에 대해 다양한 시선과 때로는 비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분쟁, 자식들의 반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부담 등의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의 감정과 비교하며 노년의 감정을 폄하하거나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솔한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사랑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주며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의 삶과 행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단면이기도 합니다. 노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들의 행복한 도전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줄 로망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노년의 삶, 그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랑에 대해 미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인생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길은 너무도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이 고독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을 밝혀주는 따스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에 또는 그 이후의 나이에 찾아온 새 사랑은 결코 노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얻어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인생의 로망이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선물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들의 이야기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찾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장식하고자 하는 모든 시니어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과 깊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0대 이상 연상연하 커플의 만남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 노망일까? 로망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감정이며 특히 황혼기에 찾아오는 사랑은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혹은 주변에서 보신 황혼의 로맨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나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주었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들의 활기찬 여가 생활과 자기계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보내세요.